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함수의 중단원 발전 문제를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발전 문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한번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까 고민해 본 다음에, 충분히 고민해 본 다음에 잘 안 되면 선생님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좋은 공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12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두 집합 x, y가 있는데 x에서 y로의 함수 fx는 ax 플러스 b라고 했으니까 이건 무슨 모양이겠어요? 이건 1차 함수니까 이거는 직선이겠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거예요. 직선이 1대1 대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때 이 a, b를 구하라 이런 문제네요. 여러분들 그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1대1 대응.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수업 시간에 물어보니까 다들 잘 알고 있는데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두 가지 요소를 모두 만족해야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 중에서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 정사각형처럼 가장 완벽한 또 가장 조건이 까다로운 함수가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응이 뭐냐면 1대1 함수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1대1 대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x하고 y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1, 2, 3, 4, 5, 6 이러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씩 이렇게 1대1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y에 뭐 다른 게 하나 더 있어서 치역과 공역이 다르면 안 돼요.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y에 있는 원소들이 전부 선택이 돼야 된다. 그 얘기죠. 1대1이면서 y에 있는 원소들이 전부 선택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 그림으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는데, 이 문제에서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이걸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수의 그래프로.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정의역이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게 x의 범위, 정의역입니다. 그리고 y의 범위는 1부터 7까지예요. 자, 잘 보세요. x의 범위, 정의역은 마이너스 1부터 7까지고 공역은 1부터 7까지예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이 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움직일 때 y는 1부터 7까지의 원소들이 다 선택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한번 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아요. 이게 수학 문제 풀 때 도움이 되는 조언 중에 하나가 보조선을 그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적당하게 1부터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y의 범위는 1부터 7까지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렇게 직선을 그을 때 y 값은 1부터 7까지 움직이도록 해야 1대1 대응이 된다. 그러니까 선택 안 되는 게 있으면 안 된다. 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그려야지 그렇게 그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그리면 안 되냐면, 안 되는 걸 먼저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이렇게 직선을 그으면 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움직이긴 하지만 y 값이 1부터 7까지 노란색 범위를 다 선택하지 못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범위까지가 선택이 되죠. 이게 치역이고 공역은 노란색이니까 같지가 않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래프가 치역과 공역이 같으려면 방법은 딱 두 가지 형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생각할 시간을 줄게요. 이게 치역과 공역이 같으려면 직선이 어떻게 그려져야 1부터 7까지의 모든 공역의 원소들을 다 선택이 될까요?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예, 이거죠. 이렇게 되는 경우랑, 그리고 또 어떤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움직일 때 y 값은 1부터 7까지가 다 선택이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 직선의 형태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빨간색 직선이거나 혹은 자, 나머지도 다 그릴까요? 이렇게 빨간색 직선이거나 파란색 직선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간색 직선을 우리가 1번이라고 하고 파란색 직선을 2번이라고 하면 1번이 되기 위해서는 몇 컴마 몇을 지나야 됩니까? 여기 1,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1과 어디를 지나야 됩니까? 2, 7을 지나야 되는 거고 파란색 직선이 되려면 마이너스 1, 7과 어디를 지나야 된다? 2, 1을 지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1번의 직선이 되려면 마이너스 1, 1과 2, 7을 지나야 되는 거고 파란색 직선이 되려면 마이너스 1, 7과 2, 1이라는 점을 지나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면 나머지는 쉽습니다. 자, 1번 직선이 되려면 그러면은 우리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생각하면 이거는 뭐 쉽겠죠. 마이너스 1, 1과 2, 7을 지나는 직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가 아니면은 요 f에다가 직접 집어넣어도 되겠죠. 자, 마이너스 1, 1을 지나니까 f 마이너스 1이 1이죠. 그쵸?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1이 되고 이걸 우리가 기억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f2가 7이 돼야 되니까 뭐가 됩니까? 2a 플러스 b가 7이 되죠. 얘를 니은이라고 해서 얘를 연립해서 푸는 게 더 낫겠네요. 자, 그럼 두 개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6이 되니까 a는 2가 되고 b는 뭐가 되나요? 2를 기억에 집어넣으면 b는 3이다. 그래서 1번인 경우에 함수는 뭐가 된다? 2x 플러스 3이 된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두 번째 함수인 경우에는 f 마이너스 1은 7이 되겠죠. 마이너스 1, 7을 지나니까. 그리고 f2는 1이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대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7. 이게 이제 디귿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f2는 1이니까 2a 플러스 b는 1. 얘를 리을이라고 합시다. 얘를 연립해 볼까요? 디귿과 리을을 빼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6. 그럼 a는 뭐가 돼요? a는 2가 되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디귿에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자, 이거 빼면 플러스 6이죠. 플러스 6. 예, 플러스 6이니까 a는 뭐가 돼요?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렇죠? a는 마이너스 2고 이거를 우리가 디귿에다 대입하면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플러스 2 더하기 b가 7이니까 b는 5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fx가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5로 나온다. 예,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A, B 순서쌍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첫 번째 경우에는 A는 2, B는 3이 될 것이고 두 번째 경우에는 A는 마이너스 2, B는 5가 되니까 우리가 순서쌍을 구하라 그러면 2,3이랑 우리가 1번에서 2,3이 나오고 두 번째에서는 마이너스 2,5가 나오겠다. 예, 이렇게 우리가 답을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그 주어진 조건에 맞게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인데 공역이 1부터 7까지면 우리가 1대1 함수가 되려면
공역이 치역이 돼야 되니까 함수가 1부터 7까지 다 훑고 지나가야 된다. 그러려면 처음과 끝이 우리가 전부 지나는 두 가지 직선의 형태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 부분에 우리가 착안을 하면 우리가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1차 함수 fx는 ax 플러스 b에 대해서 f.fx가 4x 플러스 6을 만족시키는 fx를 모두 구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합성함수와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종종 나오는 것 같은데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자, 하나만 알면 됩니다. 합성함수 관련해서는 도트를 f.fx라는 걸 f of fx, 그러니까 괄호로 바꿔주는 거, 도트를 괄호로 바꿔주면 알면 됩니다. fx가 된다. 그러니까 항상 요 x랑 가까운 녀석부터 해주고 그 다음 먼 걸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안에 거를 f.fx를 f of fx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것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문제를 다시 봅시다. f.fx는 이건 아까 얘기했죠. f of fx, f 괄호 fx로 바꿔줄 수가 있다. 그럼 이건 fx가 ax 플러스 b라고 여기 나왔잖아요. fx가 ax 플러스 b라고 했으니까 그걸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ax 플러스 아니죠. 여기서 바꿔주는 거는 별로 안 좋네요. 여기서 바꿔주지 말고 자, 여기서 fx를 여기다가 이제 넣어준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afx 더하기 b가 되겠죠. 왜냐면 지금 x 위치에 fx가 있는 거잖아요. x 위치에 fx가 있으니까 이거는 afx 플러스 b가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fx를 다시 넣어주면은 ax 플러스 b가 되니까 전개하면 a제곱 x 더하기 ab 플러스 b가 되겠죠. 자, 이해되죠? 예, fx가 얘라고 했기 때문에 이 x 위치에 fx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도 fx를 넣어야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가 뭐다? 얘가 뭐다? 4x 플러스 6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두 식이 같으려면 당연히 뭐랑 뭐랑 같아요. 계수 부분이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랑 뭐가 같고 a제곱이랑 뭐가 같아야 되겠어요? 4가 같아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또 뭐랑 뭐랑 같아야 되겠어요? 또 뭐랑 뭐랑 같아야 되겠어요? AB 플러스 B랑 6이 같아야 되겠죠.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A제곱은 4이고 그 다음에 AB 플러스 B는 6이다. 이렇게 우리가 식을 찾아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A제곱이 4라면 A는 뭐예요? 2 또는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A가 2일 때랑 A가 마이너스 2일 때로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A가 2면 우리가 AB 플러스 B가 6이라고 했으니까 2B 플러스 B가 6이 되는 거고 3B가 6이 되는 거고 B는 2죠. 그러니까 A가 2면 B는 2. 그러니까 그때 fx는 뭐가 된다? 예, 그때 fx는 2x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예, 맞죠?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2면 AB 플러스 B가 6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B 플러스 B가 6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B가 6이 되는 거고 B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fx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이 된다. 예,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겠네요.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우리가 지금 합성함수를 할 때 f.g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가 합성이 되어 있을 때 요거 이제 도트라고 하죠. 도트를 이렇게 옵으로 괄호로 바꿔주는 요걸 할 수 있느냐? 딱 요거란 말이에요. 요것만 할 줄 알면 이 13번 문제는 아주 쉬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4번 문제입니다. 우리 14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x 절대값 x 플러스 a와 그 역함수 f 인버스에 대해서 f 인버스 1이 2일 때
f 도트 f 인버스 1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네요. 자, 이 문제는 좀 생각할 거리가 좀 많은 문제인 것 같으네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런 표현을 보면 여러분들은 항상 본능적으로 f 인버스 1이 2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이거를 인버스가 없는 역함수가 없는 형태로 바꿔줄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f2는 1이 되죠. 이 양변에 f를 걸어줘서 f2는 1이 된다. 이렇게 바꿔줄 줄 아는 거. 예, 요거 중요합니다. f2는 1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f 도트 f 인버스 1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예, f 인버스, 자 보세요 여러분. f 도트 f 인버스 1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한번 가만 보세요. f 오브,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버스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순서가 바뀌죠. 예, 그런데 어차피 인버스는 똑같은 f니까 순서 바뀌어도 똑같다. 그럼 f 인버스 1로 우리가 도트를 괄호로 바꿔줘요. 그럼 아까 f 인버스 1은 뭐라고 했죠? 문제에서 f 인버스 1은 2라고 했으니까 이건 f 인버스 1은 2다.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f 인버스 2를 구하는 문제로 바뀌는데, 우리가 역함수 구하는 문제는 어떻게 구한다? 얘를 k로 만들어라. 그래서 fk는 2를 만족하는 그러한 k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다. 요걸 만족하는 k를 구하는 문제로 바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고. 자, 우리 아까 f2는 1이었다라는 것에서 뭘 얘기할 수 있을 거냐면, f2는 그러면은 문제에서 2 절대값 2 플러스 a잖아요. 그쵸? 그게 1이다. 그러면은 a 더하기 4가 1이라는 얘기니까 a는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3이면 fx는 뭐가 되는 거예요? fx는 x 절대값 x 더하기 뭐가 되는 겁니까?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x 절대값 x 빼기 3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절대값이 있으면 우리가 절대값이 없는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로 구분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경우엔 절대값 x가 x로 나오고, x가 음수면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로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위에 때는 x제곱 빼기 3의 형태가 될 거고, 밑에 형태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가만 보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이 문제가 조금 어렵다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딱 풀 때 처음부터 계획이 딱 나오는 게 있는 반면에 이 문제는 딱 중간중간 문제 과정에서 잠깐 멈춰 서서 이 문제의 상황을 좀 봐야 돼요. 이 fx란 녀석은 음수일 때는 이런 형태입니다. 음수일 땐 이런 형태다. 이런 형태라는 게 지금 무슨 형태냐면, x제곱 빼기 3이라는 값은 x제곱은 항상 양수잖아요.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근데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반대가 되죠. 음수가 되죠. 0보다 작거나 같은데 거기다가 3을 뺏기까지 했으니까 당연히 0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자체가 0보다 작거나 같은데 거기다가 3을 빼니까 항상 음수밖에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값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봐봐라. 자, 우리가 지금 fk는 2를 만족시키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fk는 2를 만족시키는 k를 구해야 되는데, k가 뭔지는 몰라. k가 뭔지는 모르는데 그 k를 집어넣으면 값이 양수가 나오잖아. 2라는 양수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다? 우리가 2는 양수니까 위의 함수의 형태를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k가 만약에 음수였으면
그쵸. K가 만약에 음수였으면은 음수의 값이 나왔을 텐데, 그쵸? 이런 음수의 값이 나왔을 텐데, K가 양수기 때문에, 양수의 값이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라는 값이 양수니까.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느냐. FK는 결국에는 이 K가 양수다. K제곱 빼기 3이 된다. 그래야지만 2라는 값이 나올 수 있다. 밑에가 만약에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3이 2가 되는 거면 이건 말이 안 된다. 왜? 얘는 양수인데, 얘는 무조건 음수인데 얘는 양수, 음수랑 양수랑 같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말이 빨랐나요? 예. 자, 그러면은 요거를 풀어주면 K제곱은 5가 될 거고, 그럼 K는 뭐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인데, 아까 얘기했죠. K가 음수면 된다, 안 된다? 음수면 안 되죠. K는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그런 값이 나온 거니까, K는, 결국은 뭐다? K는 그냥 루트 5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루트 5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발전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 예, 이게 뭐, 그 개념만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시면은, 뭐 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한번 찬찬히, 선생님이 오늘은 좀 말을 빨리 했네요. 예,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말을 좀 빨리 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천천히 돌려가면서 들으면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즐공하세요.